여러분들 중국 관련된 어떤 주제든 수다 다 떨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다 떨어요 우리. 궁금한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봐요. 오케이? 중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저 중국 인구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14억 1천만 명이거든요. 2024년에. 근데 저번에 제가 그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봐봐. 제 생각에는 지금 14억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많이 줄긴 줄었는데 중국의 인구가 너무 또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줄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인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카드 중에 한 개니까 인구를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를 약간 좀 조작하는 것 같거든. 뭐 어디는 뭐 8억 설도 있고 뭐 8억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6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10억 정도 될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그거를 제대로 통계를 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억보다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중국 디플레 압력 어마어마하다던데 돈 풀기 했다가 부양 안 되면 그대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몇십 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참 변수가 있는 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따로 중국 인민들 따로예요. 중국 인민들이 삶은 뭐 몇십 년이든 잃어버릴 수 있겠지.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중국이 부흥하면서 중국의 소와 말들이 벌어온 돈들을 중국 정부에다가 다 비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황금도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달러도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걔네들은 뭔가 지들이 망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 대비 태세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엄청 고생을 하고 힘들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모르겠어. 꽤 오래 버틸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이제 뚫어내느냐. 그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 조작한다. 중국 환율 조작 그만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 환율에 대한 압박을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Free Up China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 Free Up China가 말 그대로 그냥 중국을 자유 해방시켜준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의미예요. 그냥 중국 시장 개방, 중국을 완전 개방시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때까지 공산당이 그 테두리 안에서 지들끼리 잘 해먹었는데 그 시장을 중국의 시장 파이가 얼마나 커 그걸 세계에 오픈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이걸 할 것 할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 발 양보했다고요? 미국이 어떻게 양보했습니까? 알려주세요.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자, 여러분들 협상단을 누가 먼저 보냈을까? 그 기사 나왔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한쪽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 한쪽은 협상 아예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중국 협상당이 워싱턴에서 찍혔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계속 우린 매일 얘기하고 있다. 우린 매일 얘기하고 있다. 우린 지금 토론하고 있다. 협상 잘 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 근데 중국은 그걸 잡아떼는 거야. 우리는 협상한 적이 없다. 그럼 그 찍힌 중국 협상단들 걔네들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진짜 체면 구겨지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뉴스는 이렇게 냈을 거야. 자기들은 지금까지 협상단을 보낸 적이 없어. 하지만 민물 작업은 했겠지.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협상단들을 오게끔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했겠지. 그러면서 오케이 미국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협상단 보내줄게 했을 때 중국은 아마 이렇게 기사를 낼 겁니다. 중국 국민들한테 그 충성심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봤지? 지금 미국 쫄았어. 미국 쫄아서 지금 협상단 보내는 거 봤지? 봐봐. 내가 이긴다 그랬지? 니들은 공산당만 믿어. 공산당만이 니들 무릎 안 꿇게 해줄 수 있다니까? 믿어. 지금, 미국 쫀 거 봤지? 지금 협상하러 오잖아. 나야? 이거예요. 중국이 역사적으로부터 옛날에 황제시대 때부터 이런 짓거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모르지. 모르니까 그냥 기사 나온 대로 고지고대로 보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정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는 팩트만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요? 요즘 뉴스 그냥 판타지야. 진짜 어떤 뉴스 채널을 보면 걔는 그냥 어그로 유튜버야. 그냥 조회수 빠는 유튜버 꾼이야. 뉴스 채널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그로를 미친 듯이 끌어. 나야 지금 말 그대로 유튜버잖아. 그냥 유튜버들은 그냥 당연히 썸네일 어그로 끌 수 있고 제목 이렇게 쓰고 할 수 있지. 근데 뉴스 채널까지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 뉴스 채널이 그러면 그건 진짜 좀 오버 아니야? 언제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호주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중국의 조용한 침공?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 대해서 저는 2016년부터 방송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보고 그냥 개소리 한대. 이 새끼 중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중국 홍보하고 있네.
야, 중국이 그렇게 세다고? 중국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야, 이 새끼 중국 완전 선전하고 있네. 야, 이 새끼 완전 뭐 무슨 지 혼자 중국 몸 꾸고 있네.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차이나 뉴스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스탠스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락은 똑같아. 근데 요즘은 내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새끼 중국몽, 중국 광고하고 있네. 이 새끼 중국 스피커네. 이런 얘기를 안 해. 왜?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이 중국의 무서움을 알고 있거든. 중국이 얼마나 한국을 잠식을 했고 이미 한국에서 뺏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맞았는지 이제 겪어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그 댓글 태도가 없어. 옛날에는 야 중국이 한국을 무슨 뭐 야 중국은 아직 한국 발끝이지. 야 발톱도 못 따라와. 옛날엔 그랬다니까. 하지만 난 옛날부터 중국의 조용한 침략에 대해서 조용한 세력 확장에 대해서는 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잠깐만요. 내 뉴스 기사 한 개 읽어줄게. 재밌는 기사 한 개 봤다. 자 여러분들, 남친 사망하자 86세 남친 아빠와 결혼한 중국 여성. 와우. 야 이건 뭐냐? 이거 드라마 아니야? 이거 뭐 야동 아니야? 이거 일본 야동 같은데 느낌이? 중국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딸은 재산을 노린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매체 53세 여성이 남자친구가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와 결혼해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성이 53세야? 남성도 한 50대였겠네 그러면?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86세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 포산시 순대에 사는 86세 A씨는 2022년 아내를 잃은 후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딸도 한 명 있지만 결혼 후 출가했다. 지난해 초 아들이 여자친구 B씨를 집으로 데려와 3명이 같이 살게 됐고 이야 이거 스토리 나오는데 이거. B씨는 사망한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A씨의 일상생활 및 식단 등을 관리하며 수발을 들었다. 오 마이 갓. 올해 2월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야 근데 진짜 너무 일찍 죽는다. 여자친구가 50대면 남자친구도 50대일 거 아니야. 간 질환으로 50대에 죽는다고? 봐봐 진짜 너무 일찍 죽어. 한창 살 나이인데. 사망하자 A씨의 딸은 B씨를 내보낸 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만 A씨가 거절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A씨와 B씨는 결혼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B씨에게 다른 의도가 있고 A씨 명의로 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일가엔 죽은 아내의 명의로 된 부동산 2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B씨는 A씨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야 이런 며느리가 있어? 아들이랑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이 며느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결혼을 해버려? 이야 이건 뭐지? 무슨 정신이지 이거? A씨는 그러니까 그 아빠죠. B씨가 이제 아들 여자친구고 A씨는 B씨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고 딸이 자주 찾아와 위협하고 집안 시설을 파괴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의 딸은 문을 부수고 A씨의 소지품을 밖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 딸도 좀 나쁜 년이네. 아빠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 자산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53세 여자한테 차일이는 얼마 줬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는 여자가 여기서 이렇게 선뜻 결혼한 걸 보면 이제는 만약에 이 아빠가 죽잖아? 86세야. 오늘 내일 할 거란 말이야. 죽으면 이제 그 재산을 그 아빠의 딸과 동등하게 나눌 권리가 생기지.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일이 안 받아도 되지. 다 자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식도 권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친엄마가 아니잖아. 그리고 법원에서도 아마 이 후에 이렇게 결혼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할 거란 말이지. 진짜 가끔씩 이렇게 전 중국 기사 이런 것들을 뭐 진짜 한국 사이트나 뭐 중국 사이트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보거든. 찾다 보면 희한한 기사들 많다니까. 재밌는 거 많아. 트럼프가 미국에서 건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이건 나 옛날에 한 건데. 트럼프가 중국어는 트럼프예요. 트럼프. 근데 트럼프를 트럼프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부르냐?川建国라고 불러요. 트럼건국, 트건국, 트씨에다가 건국. 왜 건국이냐? 중국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도 세뇌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미국에서 개판을 치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개판을 치면 칠수록 중국은 파워가 더 강해지고 중국은 미국한테 이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를 적대시하고 있고 중국의 그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싹 다 중국으로 붙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친구들도 많고 국제적인 우방국들도 많고 지금 미국이 고립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국내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그렇게 뿌린다고요? 야, 진짜 왜 그럴까 진짜? 야, 그건 진짜 무슨 진짜 중국 국내에서 막 돈 받은 거 아니야 진짜? 공산당 돈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번에 동남아에서 중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제가 기사 알려드렸죠. 지금 시진핑은 동남아 순방을 했잖아. 동남아 순방하고 갔어. 그런데 가자마자 동남아는 우리는 중국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미국이랑 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아니다. 우리의 적은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하는 이 10여 년 동안 동남아를 얼마나 약탈을 해갔냐. 근데 지금 와서 네 손을 잡아달라고? 네가 무슨 깡패 두목이냐. 이거를 저격을 했어 시진핑을. 이런 글로. 동남아 중국 편 드는 곳 한 명도 없어. 중국이랑 친구 해봤자 이득이 아무도 없어. 근데 미국과 적대시하면 그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어떤 나라도 그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국에 뭐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이 어깨 한번 까봐야 돼. 야, 어깨 여기에다가 진짜 마오쩌둥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나? 와, 그런 새끼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마오쩌둥 머리 딱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다니는 애들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반중은 하면 안 돼. 물론 뭐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티를 내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뽑아 먹을 게 있으면 뽑아 먹긴 해야 되거든. 중국은 어차피 한국은 어차피 미국이랑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이랑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중국에 빼먹을 수 있으면 중국이랑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빼먹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정치인들은 막 내가 뭐 친미다, 친중이다, 반미다, 반중이다 이런 거를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 중국에 지금 중국 물건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고 이제 안 팔려 나가고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중국 시장을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싼 물건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약간 중산층도 아니야. 좀 빈곤층 사람들이 그런 걸 쓰는 거지. 중국도 잘 사는 층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하지만 그것도 1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의 중산층들, 그 좀 잘 사는 1억 명이 원하는 건 뭐야? 중국의 값싼 가전들, 중국이 값싼 자동차를 이런 거 원하지 않아. 걔네들 차들 다 유럽 자동차 몰고 슈퍼카 몰아. 백색 가전들 제일 좋은 거 써. 어디? LG, 삼성 거 쓴단 말이야. 걔네들은 중국의 그런 값싼 브랜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한국이 굳이 막 중국을 쌩 까면서까지 그런 시장까지 버릴 필요가 없다니까? 팔 수 있는 거 다 갖다 팔아야지. 중국이 한국한테 지금 판 게 얼만데 한국도 팔 수 있는 거 다 갖다 팔아야 돼. 근데 우리는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야. 한국은 그래도 꽤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꽤 잘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야.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굳이 막 그걸 싸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모든 사람한테 갖다 판다?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봐. 중국에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산층 이상을 위해서 양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고가의 제품들을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게 난 그게 더 좋다고 봐요. 벌 건 벌어야 돼. 중국의 인재들도 해외 나가서 중국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 인재들도 엄청 많지만 중국도 돈으로 다시 꼬시고 있어요. 야, 너 지금 어디서 일하고 얼마 받아? 그거 우리가 3배 줄게. 이렇게. 그러면서 중국의 인재들을 다시 해외로 붙잡아 들려가고 있죠. 근데 뭐 먹히는 사람도 있고 안 먹히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인생은 자기 거니까. 중국 사람들도 물론 뭐 세뇌가 많이 된 애들은 그래, 내 인생은 나라와 존망한다. 나라가 생존하면 나도 생존이고 나라가 멸망하면 나도 멸망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 중국에. 근데 어릴 때부터 유학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은 그냥 자기 인생이야. 나라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어.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를 안 당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에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의 간부나 아니면 어디 부서의 뭐 중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 해외를 못 나가게끔 금지시켜버려요. 해외를 나가려면 허가를 엄청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물들은 해외로 도망갈까봐 그냥 출국 자체를 금지시켜버려. 그게 중국의 중력들한테 주는 보답이에요. 야, 중국을 위해서 딥시크 만들었어? 중국 위해서 이런 기술을 발명해냈어? 좋아. 야, 얘 출국 금지시켜. 그걸 아는 중국인들은 중국이랑 줄 안 서. 여러분들, 미국에 AI 인재들이 3분의 1이 중국인이라 그러잖아. 근데 걔네들한테 야, 니들 중국인이야? 니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 걔네들 절대 안 그래요. 자기들은 그냥 미국인이라 그래. 그냥 우리 조상이 중국인일 수 있지만 난 그냥 미국인이라고. 그래, 난 중국인이지만 난 중국의 그런 병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걔네들 되게 화내. 대기업의 핵심 인원들, 그 공무원들의 핵심 인원들 있잖아요. 출국 못하게 해. 출국 못하게 하고 심할 때는 걔네들 가족까지 출국을 못하게 해. 그래서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이 얘기 안 한 적 없다.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첩이 많아. 이게 중국의 정말 진짜 나이 많은 그 고위 공산당 간부들 있잖아요. 다 첩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이 뭐야? 두세 명도 있어. 근데 본처와 본 자식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 첩을 만들어가지고 첩이랑 애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해외로 보내가지고 자산을 그쪽으로 은닉해.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일부러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도 해외를 못 나가게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호적을 자기 형제, 자매, 자식으로 올려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내 와이프랑 내 자식 이렇게 세 식구잖아.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회사의 이 나라의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해외를 함부로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여동생이 있어. 내 여동생을 해외로 보내고 이 자식을 여동생 호적에 올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여동생 호적 따라가지고 이 애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자산 빼돌려. 내 주위에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 그리고 이런 스캔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뉴스로도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중국에서 그 뉴스 한번 터지잖아? 그 바로 그냥 덮어버리지.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고 팩트인데 진짜 공산당을 증오하는 중국인들이 진짜 많거든. 걔네들이 막 이렇게 공산당 까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해요. 살벌하게 깝니다. 걔네들을 보면서 난 이런 걸 느끼지. 와, 쟤네들 괜찮나? 저 진짜 공산당에서 무슨 진짜 요원 보내가지고 쟤 제거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심하게 까. 걔네들이랑 비교하잖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얘기만 해, 나는. 없는 거 얘기하지 않아. 근데 걔네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태서 막 저게 진짜인가? 막 겁나 심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 얘기할게요. 오늘 올라간 영상 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고 점령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거기서 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 댓글들 보면 또 사람이 아니 왜 그들 전쟁에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누가 전쟁 참여하래? 이 빡대가리 새끼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진짜 이런 애들이 정말 뭔가를 왜곡하고 뭔가를 참 이렇게 돌려까는 걸 잘해. 내가 언제 한국 사람이 중국이랑 대만 전쟁할 때 끼어들어야 된다 그랬어?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얘네들 중국 사람이야 그러면? 중국 댓글인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일부러 막 부추기는 말하고 일부러 뭔가 프레임 씌우는 거. 그러니까 거짓 씌우기, 프레임 씌우기. 그거 진짜 중국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일인데.